이번 시간에는 후두화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류 방해 및 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두골 아래에 있다고 해서 후두화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이 근육들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 있길래 뇌혈류를 방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두화근은 4개의 작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소후두 직근입니다. 곧게 뻗어 있다고 해서 직근이고 후두골에 붙어 있다고 해서 후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소후두 직근은 경추 1번의 후결절에서 후두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경추 1번은 극돌기가 없는데 후결절이 극돌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대후두 직근은 경추 2번의 극돌기에서 후두골 약간 외측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후두 직근이 붙어 있는 후두골에서 약간 외측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근육 방향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근입니다. 머리에 부착되어 있고 위쪽에 있다고 해서 상두라는 말이 붙어서 상두사근입니다. 상두사근은 경추 1번 행돌기에서 후두골 외측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하두사근은 경추 2번의 극돌기에서 경추 1번의 횡돌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곧게 뻗어 있는 근육들은 앞뒤로 굴곡 신전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근육이 짧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움직임, 즉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의 움직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측에서 작용 시 약간의 측굴 작용까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근육들은 두개골의 회전을 담당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두사근과 대후두직근이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머리 회전에서 초기 각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기 각도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전에 공부했었던 승모근과 견갑거근,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판상근과 SCM, 이러한 근육들과 연관지어서 나중에 목회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두화근은 근육이 짧고 굵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상부 경추의 안정성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후두화근은 부착 부위가 후두골과 경추 1번, 경추 2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신경과 동맥, 정맥, 혈관들이 보이시죠? 실제로 사람의 후두화근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지가 않습니다. 깊숙한 곳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두껍게 근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신경과 혈관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두화근이 문제가 생기면 두통과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은 두통인데 어느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두통이 생기는데 이를 유령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편두통이랑은 완전히 다른 증상입니다. 후두화근 증상은 머릿속을 찌르는 듯한 반통하는 느낌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두통이라고 하는 뒤통수 부위가 아픈 느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방사통이 눈 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눈알이 아프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증상에도 후두화근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유양돌기 밑에서 깊숙이 위치해서 얼굴로 가는 안면신경이 후두화근의 영향을 받아 압박되게 되면 턱이나 입술, 볼, 눈 쪽으로 가는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면마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지 안면마비는 무조건 후두화근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후두와 삼각지역이라는 부분은 대후두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이 이루는 모양을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후두와 삼각지역 밑으로 추골동맥이 횡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골동맥은 경추 횡돌기공을 통해 위로 올라와서 경추 1번 횡돌기공을 빠져나와 경추 1번 위쪽을 통해 대후두공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경동맥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는 추골동맥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골동맥이 압박되게 되면 압박된 추골동맥으로 인해 해당 뇌 쪽에 혈액이 적게 들어가겠죠? 뇌는 아시다시피 반대편 몸을 지배하는데 약간이나마 적게 들어간 혈액량으로 인해 반대편 몸에 약한 저림 증상이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극히 단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몸 한쪽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힘이 빠진다던가 움직임이 갑자기 부자연스러우면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급실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에서 뇌혈관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몸 한쪽이 불편하실 때, 그런 경우에 추골동맥과 연관된 부분들, 특히 후두학원을 생각해서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경추 1번과 관련된 통증입니다. 경추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견갑거근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견갑거근을 공부할 때 후두학원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견갑거근과 관련된 증상, 어깨 쪽 문제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화가 심하게 나신 분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압박이 되면 혈관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혈압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해서 풀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인 마사지볼이나 폼롤러 같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또는 폼롤러를 후두하근 부위, 특히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서 가만히 올려만 놓으셔도 근육이 이완됩니다. 올려놓으실 때는 한 포인트당 최대 1분, 한 지점에 올려놓고 1분이 지나면 살짝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또 아픈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또 1분, 이런 방법으로 양쪽 모두 균형 있게 하시면 후두하근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볼이나 폼롤러를 이용하면서 정 가운데 있는 뼈는 지나치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후두하근을 이완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근육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부착되어 있는 부위 주변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하시면 다양한 증상들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은 근육의 해부학적 부착으로 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